안녕하세요. 2020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초등 저학년 강의를 맡게 된 서울개봉초등학교 교사 신세미라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재 자체를 처음 접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하셔서 영상은 학생 대상 8차시가 아니라 교재에서 다룬 핵심 개념 주제별 8차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제별로 다루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영상을 보시고 지도하실 학생의 연령이나 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다룰지 커리큘럼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아이들의 수준을 감안해서 아이들이 어느 부분을 어려워할지 또 어떤 질문을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는 해당 차시에 다루는 내용을 꼭 실습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드의 안녕 교재는 초등 3, 4학년을 타겟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대개 6학년 실과 시간에 코딩을 다루게 되는데요. 3, 4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규 교과에서 코딩을 다루기 전이기 때문에 방과후나 학원 등을 통해 이미 코딩의 기초를 알고 상당한 수준까지 오른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에서부터 난항을 겪는 아이들까지 수준 차이가 매우 큽니다. 또한 집중 시간이 길지 않고 놀이나 신체 활동을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 대상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활동 시간이 짧고 간단한 언플러그드 활동들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재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면 크게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언플러그드 활동과 코드.org 실습을 번갈아가며 주요 개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 대상으로 8차시 커리큘럼을 구성하신다면 아마 1, 2장이 중심이 될 텐데요. 충분한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 코딩의 기초를 알고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차시 게임 기획하기 파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를 기준으로 8쪽에서 22쪽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게임 문화와 게임 기획, 게임과 관련된 직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먼저 다루어 주실 내용은 게임 리터러시인데요. 게임 리터러시란 게임 문화를 이해하고 게임의 올바른 이용 습관과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대상이 주로 3, 4학년이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를 쓰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익숙한 게임 이야기로 시작해서 게이머로서 자신의 모습을 설명해보게 한다던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임 플레이 예절을 들어보며 에티켓을 정리하는 활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게임과 관련된 직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베트남의 1인 개발자인 응우엔 하동이 개발한 플래피버드입니다. 사람들이 SNS에 자기 게임 화면과 점수를 캡처해 올리면서 순식간에 인기 게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게임이 하나의 문화가 된 사례를 생각해보면 이 마인크래프트도 빠질 수 없겠죠. 초등 고학년 아이들 중에는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아이들도 꽤나 많은데요. 이러한 예를 들며 게임이 단순히 즐기는 컨텐츠를 넘어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로서의 게임을 다루었으면 이제 게임 기획의 경험을 할 차례입니다. 교재를 보면 게임 기획자의 역할 소개부터 게임 기획서와 세부 문서까지 게임 기획에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1단원 부분은 실제 게임 개발자분이 직접 집필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 게임 기획의 단계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초등 3, 4학년 수준에서는 여기 사용된 용어나 어떤 활동들이 다소 낯설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아이들에게 게임 기획을 소개할 때에는 용어를 조금 순화하고
활동을 단순화해서 적용하시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재 10쪽의 해보기 부분을 보면요. 내가 해본 재미있었던 게임의 제목과 이유를 적어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3, 4학년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텐데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했던 게임 이야기를 풀어낼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의 어떤 요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새로운 게임 기획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과 같이 아이들이 재미있게 했던 게임을 떠올리며 이와 유사하게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게임을 적어보게 할 수 있는데요. 게임 스토리에 따라 어울리는 이름을 정하고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면, 배경, 캐릭터 등등 이런 세부 요소들을 자세히 표현하진 않아도 됩니다. 대신 게임 소개 단계에서는 예시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자신의 게임을 가급적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게임의 구조를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겠죠? 이어서 이 부분의 말미에서는 게임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합니다. 아이들에게 게임과 관련된 직업을 물으면 대부분 프로게이머나 게임 프로그래머 정도만을 이야기하는데요. 게임 개발자라고 하면 게임 프로그래머 하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기획자, 게임 프로그래머,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게임 디자이너만 해도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 사운드 디자이너,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이펙트 디자이너 등이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서 게임 제작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 더욱 좋겠죠? 네, 이렇게 1차 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2차 시, 알고리즘 이해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드야 놀자 교재 기준 23쪽부터 27쪽입니다. 알고리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잠깐 언플러그드 활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언플러그드, 플러그를 뽑다 라는 말 그대로 언플러그드 활동은 컴퓨터 없이 놀이나 신체 활동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종이나 펜같이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보드게임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아무 도구 없이 맨몸으로만 하는 놀이도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알고 코딩의 기초를 다져주고요. 이와 더불어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기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교재에서도 몇 가지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서 코딩의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명령어의 집합을 뜻하는데요. 오른쪽 순서도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런 설명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로봇에게 일을 시키는 과정으로 알고리즘을 설명합니다. 만약 로봇아, 나 놀이터에서 좀 놀고 올게. 나 대신 청소 좀 해줘. 알겠지? 라고 메시지를 남긴다면 로봇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방 청소 좀 해줘 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은 이 뜻을 바로 이해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소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니 대신 물건 치워 그리고 청소기를 돌려 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도 이해를 하지 못하네요. 이번에는 한 번 더 쪼개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어 그 물건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청소기를 켜
그리고 청소기를 밀며 방 끝에서 끝까지 움직여. 그리고 청소기를 꺼. 이렇게 명령을 시키면 로봇은 그제야 이해를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러한 예시를 제시하며 행동을 계속 쪼개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아이들은 마무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청소기를 끄는 것, 차에 타는 경우에는 마지막 차 문을 닫는 것 등 마무리까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재에서는 알고리즘 만들기 활동을 직접 해볼 수 있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록을 잘라서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을 직접 적어보게 한 뒤에 교재에 붙여가며 알고리즘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활동과 유사한 관련 영상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SBS 다큐멘터리 내 아이가 살아갈 로봇 세상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유튜브에서 샌드위치 코딩이라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 자체는 아이들에게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아이들은 이미 알고리즘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루 일을 돌아보며 쓰는 일기. 이 일기만 자세히 살펴봐도 알고리즘으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학생의 일상 경험에서 알고리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예시를 던져주고 학생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게 하면 좋습니다. 예컨대 여기 버스 타기, 방 청소하기, 컵라면 먹기, 샌드위치 만들기, 알림장 쓰기 등등 다양하겠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늘 겪는 일상생활의 한 장면을 정해서 잘게 쪼개보도록 합니다. 한 친구가 자기 알고리즘을 발표하면 다른 친구가 아바타처럼 그대로 따라해보게 해도 재미있을 것이고요. 또 친구가 만든 알고리즘을 모든 친구들이 함께 수정하고 보완해보는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차 시 게임 기획부터 2차 시 알고리즘 이해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3차 시 입력, 처리, 출력, 그리고 4차 시 순차 구조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강사 워크샵 온라인 강사 워크샵에 참여하신 강사 여러분들 모두 환영드립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게임 산업의 규모에 대한 이해에 대해 진행할 건데요. 우리가 게임 리터러시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거기에는 게임 리터러시에는 게임에 관한 진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게임에 관한 진로에서 이제 우리가 게임 산업에 어떤 걸 하고 싶다 학생들이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게임 산업이 도대체 얼마나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게임 산업에 진로를 가졌을 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게임 산업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게임 회사 굉장히 많아요. NHN, 말 잘하는 블리자드, 넥슨 이런 큰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회사까지 굉장히 많은 게임 회사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저러한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큰 게임 시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큰 시장을 갖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하면 좋을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게임 시장의 규모와 그리고 성장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2009년에 6조 5,800억 규모였던 게임 시장은 2018년에 14조 2,900억까지 증강을 했는데요. 근데 학생들한테 특히 중학생까지는 괜찮은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생들한테는 이 14조 원이라는 규모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14조 2,900억이란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당 통닭을 14마리와 0.3마리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라고 알려주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2018년 게임 시장의 규모는 1인당 14.3통닭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임 리터러시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결합이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게임 리터러시와 게임 코딩 수업을 이제 강사님들이 진행하실 텐데 게임이 단순히 리터러시라는 부분에서 나쁜 점만 있다 이런 것부터 해서 긍정적 활용과 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MS의 마인크래프트 같은 이러한 소프트웨어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치료와
그리고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이런 게임을 만드는 시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게임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매개자와 수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의 시장의 크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이제 2020 글로벌 게임 마켓이라 그래가지고 2020년에 전 세계 게임 시장은 현재 190조 원 수준에 이르고 있고, 각각의 학생들에게 근데 뭐 모바일이 얼마고 PC가 얼마고까지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대략 190조 원의 시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면 과연 얼마나 게임 시장의 규모를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는 14조 원으로서 세계 4위 정도에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훨씬 큰 게임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4위라는 커다란 게임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게임 분야의 진로를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게임 시장의 이제 분야별 크기인데요. 뭐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의 개발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제 게임 유통업도 있고 컴퓨터 게임 뭐 문화 이런 PC방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있진 않지만 인플루언서나 이제 다른 사업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는 1인 크리에이터라든지 마케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요. 학생들에게는 어떤 시장이 있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e스포츠 시장이 있고 게임 유튜버 같은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마케터, 사업 PM, 홍보, 디자인, 운영, QA 대표님, 중요한 대표님이죠. 뭐 이런 식의 게임 개발사가 있고, 위에 이제 게임 인플루언서에게 오른쪽은 게임 인플루언서와 1인 게임 크리에이터 같은 이러한 다양한 직업과 진로가 이루어져서 게임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학생들에게 전체 게임 시장의 크기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인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실질적인 진로에 대한 얘기는 게임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와,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있는가, 이 두 개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가지고 왼쪽에 보는 표처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게임 개발과 유통에서 일을 하고 있고, 게임 개발사의 평균 급여가 저렇게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게임이 단순히 플레이하고 즐기는 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게임 업계 종사자가 됨으로써 저런 식의 고연봉을 받을 수 있고 높은 연봉을 받는 훌륭한 직업으로서의 직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 나오는 것처럼 개발자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 왼쪽에 보면 1인 크리에이터죠. 1인 크리에이터라는 이런 시장도 있어요. 1인 크리에이터 보시면 저희 빨간색 네모 쪽에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정도만큼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1인 크리에이터의 월 평균 소득도 536만 원으로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536만 원이라는 굉장히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게임이 단순히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인플루언서나 매개자로서의 게임 시장도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큰 축으로서 이제 게임 산업엔 e스포츠가 있죠. 우리 이제 LOL이나 이런 식의 e스포츠 시장이 있는데, 국내 이제 e스포츠 산업 시장 규모가 973억 원, 거의 1000억에 육박하고 있죠. 이 됨으로써 이 시장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뭐 방송사 매출이나 스트리밍, 게임단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이 합쳐서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가 커짐으로써 인해 가지고 프로게이머나 이제 프로게이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달리는 마케팅, 그리고 스트리밍, 이런 식으로 e스포츠 산업 시장에서도 여러분이 앞으로 진로를 가지고 저런 식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교육과정은 따로 교육과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님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리트러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7차시 정도 수업에 들어갈 거고, 게임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활용 코딩의 마지막 이제 8차시 부분에 투자로 이제 8차시 부분에 뭐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처음에 도입 부분에 활용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진로나 규모를 알려주시는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